네, 저는 대구 동문고등학교 교사 유성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1교시 강의를 망쳤거든요. 보통 수업을 하시면 이 수업 제대로 잘 됐다. 이 수업 오늘 별론데 약간 이런 거 느끼시잖아요. 제가 실수했던 건 뭐냐면 종이 치고도 수업을 계속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건 진짜 땡입땡출이 교사의 기본인데 기본을 망각한 수업을 한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수업을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그 발표 주제는 스포츠로 바라보고 스포츠로 놀자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교직 12년 차고요. 저는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 이제 크로스핏으로 국가대표로 이제 시합을 뛰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현재는 뭐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이제 코로나에 핑계를 대고 이제 선수 생활을 잘 하진 않고 옆에서 그냥 계속 크로스핏을 취미로 즐기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혹시나 경험 한 번씩은 해보셨으면 참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크로스핏 관해서 얘기를 하자면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술 한잔 마시면서 밤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업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솔직히 여기 있는 선생님들 전부 다 수업에 고민 많으시고 다들 그러신 분들 앞에서 제 수업을 소개하는 게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래도 유성욱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수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수업에 대해서 풀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 좀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으신 것들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 얘기 드린 것처럼 시간이 없어서 이것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유선생의 체육시간이라는 그 체육 수업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 수업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 업로드 해놓고 이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수업 사례도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그 오늘의 목차는 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수업 사례, 야구와 킴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문화 배우기 그리고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환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업할 때 항상 왜라는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야구를 가르친다, 축구를 가르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고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 그거를 수업으로 구성했을 뿐인데 굳이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내 수업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한번 조금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야, 책 수업 어때? 재밌어? 책 수업에서 뭐 좀 배운 것 같아? 선생님 책 수업 재밌어요. 신나요. 뭐 배운 것 같아? 그건 모르겠는데 재밌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연 얘네들한테 무엇을 가르쳤는가라고 판단했을 때 별로 가르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뭘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다른 교과에서 한번 정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요거는요, 그 고등학교 학생의 영어 문제집의 지문인데요. 지문의 내용이 이제 크로스핏입니다. 크로스핏이 어떤 운동이고, 내용은 이건데 실제로 영어 문제에서는 if절과 while절을 이제 찾아내는 이런 문제였는데, 이거 되게 괜찮은 체육 수업 자료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거 보고 사실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과에서는 영어로 크로스핏을 가르치고 있구나. 영어 교과에서는 영어라는 바구니 안에 다양한 경제 이야기, 사회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구나. 수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학은 수와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럼 체육교과에서는 우리는 신체활동과 스포츠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보는 건 어떨까? 스포츠라는 바구니 안에 경제를 넣어보고, 스포츠라는 바구니 안에 평화를 넣어보고, 아까 앞에 선생님처럼 스포츠라는 바구니 안에 가족을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런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과 스포츠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 문화와 사회 현상들을 함께 생각을 하고 탐색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삼성 라이온즈의 광팬인데요. 항상 1년에 한 번씩 야구장에 가곤 합니다. 근데 야구장에 갔는데 학생들이 어떤 한 학생이 저한테 사진 3장을 보내주더라고요.
첫 번째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이었어요. 이 학생은 야구장 가가지고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야구를 보면 무조건 승패가 제일 중요한데 얘들은 하늘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의 응원 영상입니다. 요거 저희가 요걸로 보겠습니다. 제가 11대1로 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애들 이기든 지든 별 관심 없더라고요. 그냥 응원하고 삼성라이온즈 응원만 부르고 따라 부르고 그렇게 야구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야구를 즐기고 있는데 꼭 승패, 야구 기술만 가르쳐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다양한 방식으로 야구를 좀 즐기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첫 번째는 응원가입니다. 응원가 들려주고요. 그리고 초성 퀴즈 냈습니다. 응원가에 잉잉잉, 치읓, 기역, 시읒, 시읒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퀴즈를 맞춰보고요. 수업 시간에 계속 응원가 틀어줬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가기 전에 항상 응원, 안전교육보다 저는 응원과 교육부터 먼저 했습니다. 딱 그렇게 교육하고 야구장에 가니까 애들이 텐션이 훨씬 높아지더라고요. 뭐 이렇게 수업도 했었고요. 그리고 유니폼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저는 야구 수업하면 항상 야구 유니폼 입고요. 농구 수업하면 농구 유니폼 입고 수업합니다. 애들한테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유니폼에 들어있는 이런 의미들, 왜 유니폼의 색상이 이런 색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팀의 역사에 따라서 유니폼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스포츠 역사에 따라서 유니폼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학생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야구에서 우리나라만의 이런 독특한 빠던 배트 플립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수업 시간에 티볼이나 야구 수업 해보신 분들 잘 아시죠? 학생들 이게 야 절대 배트 던지지 마. 저희는 무조건 막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배트 플립을 우리나라의 정말 멋진 야구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멋진 야구 문화를 수업 시간에 가르치면 안 되죠? 라는 생각으로 애들에게 배트 플립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진행을 하고요. 1시간 정도는 배트 플립만 있습니다. 애들 멀리 뒤에 가서 이제 펜스 뒤에 있고요. 배트 플립 멋지게 하는 애들한테 초콜릿도 주고 수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업 해보니까 애들이 오히려 더 조심하더라고요. 하고 애들이 이제 컨트롤 할 줄 알더라고요. 그렇게도 수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구글어스로도 한번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건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구글어스에 보면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실제로 지구본 돌아가듯이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그 경기장의 위치들을 이제 찍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경기장을 찍어주고 학생들에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학교가 이제 고등학교다 보니까 주제탐구 보고서를 써서 오더라고요. 유럽의, 영국의 축구 경기장을 모아가지고 얘가 주제탐구 보고서를 적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체육과 지리를 같이 엮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애들이 경기장끼리 몇 개를 모아가지고 선생님 얘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한 집합으로 모아봤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수학이랑 엮어서 애들이 또 주제탐구 보고서를 적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학생들에게 생활 기록부에 좀 입력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피칭캠 영상을 이용해서 애들에게 이제 스윙하는 연습도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야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었고요. 다음은 킴볼입니다. 킴볼 경기 한번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시면 아시죠? 애들 생각보다 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슬라이딩하고 다이빙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딱 그 타이밍 돼서 애들에게 이제 허슬 플레이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허슬 플레이는 팀을 위해서 몸을 날리는 이런 플레이들을 말하죠, 맞죠? 그래서 딱 애들이 몸을 날릴 때쯤에서 다양한 경기에서 허슬 플레이들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 허슬 플레이는 정말 좋지만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암묵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킴볼 경기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 줄 수 있을까? 라고 애들하고 얘기를 해서 선생님 발로 받아도 발이 어깨 위로 무릎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몸통 위로. 저희는 애들한테 몸통 위로 얘기했습니다. 몸통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규칙을 만들어서 킴볼 경기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체육 스포츠로 평화에 대해서 알려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올해 1학기 때 킴볼 수업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킴볼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아직까지 전쟁 중이고요. 실제로 스포츠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팬들이 우크라이나 선수들을 지지하기 위한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렇게 우리와 가까이 있는데 체육 수업하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옴니킨을
우크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사실 옴니킨 저는 되게 뭐 조화로운 신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크라 색깔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핑크, 그레이, 블랙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플래그 색깔이 옐로우, 블루, 화이트는 평화를 상징하는 색깔로 이런 식으로 나눠서 경기를 진행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양하게 또 했던 것들은 뭐 농구화 그리기도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농구화 특성에 맞게끔 농구화가 우리가 농구를 보통 상하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농구 잘하시는 분들은 좌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접지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이런 너만의 패턴에 맞는 농구화를 그려봐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구화 그리기로 수행평가를 진행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쌤들 하이큐 다들 아시죠? 배구 말합니다.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봐보시면 배구에 대한 내용보다 생각보다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셋의 지점이라고 해서 한 지점에 주의 집중하는 것들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영상이나 음악의 힘을 빌려 자신의 가장 멋진 모습을 뇌에 각인시킨다. 이거 우리 배웠던 겁니다. 심상입니다. 그걸 애들한테 설명을 해주었고, 특히 이 같은 경우에는 제 수업 중에 내병변 학생이 한 명 있어가지고 그 학생을 위해서 우선은 제가 퀴즈를 다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1년 동안 계속 퀴즈만 풀었어요. 아무것도 못해서.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블로그에 다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블로그 광고하러 왔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양하게 뭐 명언, 스포츠 명언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뭐 공모전도 진행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학교 근처에 유원지가 있어서 그 유원지 1학기 때 한 번, 2학기 때 한 번 해가지고 플로깅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플로깅 하고 난 다음에 애들에게 이제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이제 모아서 이런 식으로 학교 벽면에다가 사진을 찍고 약간 체육 수업 사진전 같은 느낌으로 사진을 인화해서 학생들에게 소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떤 요즘에 수업 환경을 제가 나름대로 저에 적합하게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사용하는 용구는 뭐냐면요. 블루투스 스피커와 여기 보이는 그 스마트 TV입니다. LG의 스탠바이미라는 제품이고요. 무선 이동식 모니터, 이동식 TV입니다. 교실에는 빔 프로젝트나 TV가 다 있잖아요. 요즘 심지어 전자칠판도 있는데 왜 강당에는 TV가 없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정보부 부장님한테 얘기를 드렸고요.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운 좋게 2대를 샀습니다. 이거 쌤들 한번 사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영상이나 이런 것도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상을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로 소개해 주시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막 이런 수많은 자료들을 주로 저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요. 수업 50분 중에 처음에 한 10분 정도는 강당에 오면 앉아서 요거부터 얘기를 합니다. 오늘 킴볼 이거 할 거야. 소개해주고 오늘 야구 응원가 불러보자. 한 7, 8분 이렇게 수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분 수업을 진행을 해요. 저는 준비 운동의 시간을 조금 줄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애들의 운동량이, 운동 수준이, 운동 강도가 준비 운동을 5분씩, 10분씩 할 만큼의 강도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스포츠 문화에 대해서 애들에게 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소개를 해주고 40분 정도는 계속 경기 위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곤 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제 수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앞으로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계속 이렇게 수업 자료도 계속 공유를 할 거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환경에서 한번 수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완성이고요. 조금 이따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줌에서 수업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엄청 부담되지 않으세요? 저 혼자 말하고 있고 애들이 계속 저를 막 약간 감옥소에서 저를 쳐다보듯이 막 계속 쳐다보는데 저는 엄청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담을 애들도 마찬가지고 이 부담을 애들도 좀 게임 같은 이런 이미지 환경이라면 애들도 훨씬 더 잘 참여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지금 만들고 있고요. 선생님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열정 넘치는 모습 보고 저도 많은 에너지를 얻어갑니다. 제가 사실 오늘 좀 준비를 많이 못했거든요. 저 사실 오늘 되게 친한 친구를 떠나보내고 저 와가지고 좀 못했는데 그래도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